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생 IELTS 민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IELTS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역별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IELTS는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그래서 4과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4과목 중에서 가장 좀 점수를 올리기가 어려운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리딩이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리딩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시험 범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공부를 했다고 해서 다음번 시험에 이게 나오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만큼 범위가 넓고 내가 이게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가 표가 잘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께서 리딩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좀 지루함을 느끼시고요. 좀 하시기 싫어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리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리딩을 좀 공부하시는 걸 좀 등한시 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리딩은요, 왜 리딩 점수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자명합니다. 네, 해석이 안 되시고요, 독해가 안 되세요. 네, 물론 IELTS 리딩을 풀 때 몇 가지 스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ELTS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밍과 스캐닝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가시면 그 지문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지문의 앞쪽에 나오고 2번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문의 전개 순서에 따라서 그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를 키워드 찾아서 지문 가서 찾고, 2번 문제를 키워드 찾아서 그 다음 아래 지문 가서 찾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찾아서 스키밍과 스캐닝을 잘 하셔서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내가 가서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으로 올라가도요, 해석과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이거는 찍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너무 스킬 위주로 공부하신 학생분들은 보면 5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스킬만, 독해 실력이 좀 없으셔도 스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점수대는 한 5점대인 것 같고요. 내가 5점대 이상, 6점 이상 맞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스킬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네. 해석이 되시지 않고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내가 그래도 한 6점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어휘력과 독해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뭐 학원이나 그룹과외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따라서 풀 때는 잘 되시는데, 막상 수업 이외에 내가 혼자 자습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스킬만 적용해서 풀려면 잘 안 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고 어디에 정답이 있고 어떤 게 답이라는 걸 미리 풀어봤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딱 대입시켜서 풀 수 있는 거지, 저도 새로운 문제를 갖다 주면은요, 네, 독해를 하고 풀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스킬 위주로 좀 찾으려고 연습을 하시면 점수의 향상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을 푸실 때는 특히나 좀 높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공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있죠. 특히나 뭐 많이 보시는 게 캠브리지 IELTS 같은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요. 단어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해서 그 지문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실 때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이 지문에 어디 있는가를 잘 찾아서 그렇게 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캠브리지 아이엘츠 출제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딱딱딱 찾아서 문제를 풀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해석과 독해가 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맞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리딩을 공부하실 때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단어 암기, 독해 연습,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스킬만 갖고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는 가서 결국은 독해가 안 되시면 이거는 가서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딩 푸실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닝도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스닝을 하실 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듣고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주관식 같이 그 단어만 들어서 받아 쓰시는 경우는 조금 나은데요. 특히나 대부분의 리스닝 시험에서 섹션 3, 세 번째 섹션은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이 나오죠. 객관식을 풀 때는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이 이해한 내용이 어떻게 문제의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는가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캠브리지 아이엘츠 갖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그냥 문제만 풀어보고 에이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별로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대본, 스크립트, 음원을 들으시면서 스크립트를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보시고요. 뭐 쉐도잉, 따라 읽기라든가 딕테이션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음원만 들었을 때 내용이 싹싹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리딩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독해가 안 돼서 그렇죠? 네. 리스닝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듣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나 청취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가서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수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내가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일주일 공부했다고 이게 팍 늘고 이러면 세상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는 꾸준히 독해 연습과 청취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피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 준비하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그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높은 점수를 맞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래도 좀 성적 향상을 이루기에는 쉬운 과목이 스피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킹은 나오는 기출 문제가 계속해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올해가 2018년인데 올해 2018년도에 예를 들어보면은요, 네, 지금 올해 1월 달에 새로 나온 문제 세트와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새로 나온 문제 세트가 한동안 랜덤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월 달에 새로운 문제 세트가 나오면서 5월 달에 나온 문제 세트와 그 다음에 9월 달에 나왔던 그 새로 나온 문제 세트가 지금 현재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5월 달에 새로 나온 주제와 9월 달에 새로 나온 주제가 합쳐서 한 파트 2 기준으로 한 55개 이상 될 겁니다. 그게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시중에 나온 교재들 같은 경우는 옛날 거 있죠? 옛날 거는 아무래도 최신의 그런 트렌드나 토픽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스피킹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리바이즈 버전을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최신의 토픽들을 공부하시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제가 예상 문제와 그 답안까지 만들어 놓은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요즘 나온 그런 최신의 주제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미리 좀 어떻게 말할지를 미리 대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연습을 해서 어떻게 말할지 미리 암기하고 그 다음에 좀 외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석에서 말을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연락을 잘 못하는데 그 캐네디언 친구 있었거든요. 캐나다 친구. 근데 그 친구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Important plant in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에서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요, 그 메이플 얘기하더라고요. 단풍잎. 근데 그 친구도 원래 스피킹 파트 2는 2분을 말해야 되는데 1분 정도 말을 하더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IELTS 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캐네디안 네이티브인데 영어가 안 되진 않겠죠? 아이디어가 없다고. 네.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이게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고 쳐도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에 나온 그런 주제들을 놓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좀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제가 만들어드린 교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만드셔서 이거를 좀 암기하고 연습을 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일반 영어 회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밥 먹어서 친구 이런 거 얘기해도 별로 IELTS 스피킹 시험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스피킹에 나오는 그런 주제를 놓고 어떻게 말을 할까를 미리 연습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라이팅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타스크 1, 2 이렇게 있죠. 타스크 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에세이죠, 에세이.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영어로 쓰는 거지만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는 한국어 논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글을 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뭐 돈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현대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파워를 갖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뭐 그들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basic needs, 뭐 clothing, housing, 아니면 food 이런 것들도 좀 meet,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한국어로 연장 작문을 해보시고 이런 걸 좀 영어로 많이 바꿔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여태까지 많은 학생분들을 지도해드렸는데 의외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글을 잘 썼습니다. 뭐 어려운 무조건 물론 뭐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무조건 어려운 단어만 쓴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읽어봤을 때 내용이 깔끔하고 클리어해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예전에 뭐 첨삭도 해드려보면 도대체 이게 뭐를 말씀하시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고요. 뭐 표현은 쉽고 이제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클리어하게 잘 주제에 맞게 드러나는 글이 굉장히 점수를 잘 받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어떤 주제를 받으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주제에 맞게 내 생각을 클리어하게 전개시키는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한국어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IELTS 영역별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 보내시거나 하시면
제가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 획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